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0회 기출문제 9강 중에서 5강입니다. 1, 2, 3, 4, 4강까지는 이론에 관한 35문항을 풀어봤다면요. 이제 오늘 5, 6, 7, 8, 9 나머지 5강은요. 실기에 관한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까 해요. 사실은 실기보다 이론에서 과락자가 훨씬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15년을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실기에서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생겼나 봐요. 근데 그 이유들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저는 그 심지 굳히고 가니까. 실기 점수 과락 나고 싶지 않으시면 표준교재 많이 읽으세요. 표준교재 읽는 수밖에 없어요. 표준교재 안에 말을 계속 꼬아놓는 거거든요. 이 말을 절로 바꾸고 저 말을 일로 바꾸고. 그러니까 실기 점수가 안 나오시면요. 이론 점수가 안 나오신다는 거는 단어, 용어 정리,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어 개념 정리 나가잖아요. 그거 열심히 봐주시면 이론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실기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어려워하시는 거냐? 꼼꼼히 안 읽으시니까. 꼼꼼히 안 읽으니까 가장자리를 중앙에 갖다 놓으면 맞는 거야? 이런 거 헷갈리는 거거든요. 실기 점수 올리고 싶으시면 정말 표준 교재를 많이 읽으세요. 좀 꼼꼼히 자세히 말 바꾸기 이런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점수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거의 주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5강의 실기가 어느 파트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실기 첫 번째가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 24문제예요. 전체 다. 45문항의 문제 중에서 지금 제가 잠깐 뭐가 알람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아들 빨리 불러가지고 저거 정리하냐고 맥이 끊어졌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45문항 중에서 24문제라는 건 반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승산 보셔야 돼요. 요만큼에서. 자, 신체활동 지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단원을 좀 집중하셔서 문제도 보시고 개념도 보시고 하는데 여기 단원은 파트가 이렇게 9개예요. 이거 제가 한 번에 다 못해요. 그 단원별로 나눠놨거든요. 지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부터 시작해서 여기 배설 돕기까지를 한 파트로 잘라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위생 체위 변경 여기 파트. 그다음에 이제 감염, 복지연구, 안전관리 이렇게. 자, 요렇게 단원을 가보면 여기가 섭취잖아요. 그 섭취하고 배설이 한 10문제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한 14문제 정도, 그쵸? 13, 12, 한 12개 정도 되겠네요. 그래야 여기서 한 두세 개 정도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원을 좀 문항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파트에서 내가 틀리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 배설에서 틀리는데 신체 활동 전원 문제를 풀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단원 중에서 안 되는 데가 어딘지 먼저 분석해 보시고요. 그럼 저하고 오늘 뭐 보시는 거냐면 섭취 배설에 관한 문제 10문제를 좀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갈게요. 자, 2교시 제가 이렇게 나눠놨죠, 벌써. 섭취요양보호, 배설, 개인위생 환경보호, 체위변경 이동 문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요, 메인 유형이랑 마이너랑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아까 문항 개수 알려드렸죠. 전체 24문제가 나오는데, 섭취요양보에서 5문제가 나오거든요. 섭취 단원이 식사도끼, 살해예방, 위관영양, 투약도끼. 투약도끼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구약, 경구약에, 안약에, 귀약에, 주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거기서 한 2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단원별로 모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하나 소홀하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배설도 마찬가지예요. 배설의 방법이 5가지죠. 화장실, 침상배설, 이동변기, 기저귀, 유치도누가. 이렇게 다 소단원별로 하나씩 다 출제를 해요. 제가 이거 40회 기출문제, 오전호 문제 지금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오전 오후가 똑같아요. 화장실 하나, 침상배설 하나, 이런 식으로. 어디 뭐 2개, 어딘 하나, 어디는 몇 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여기 두 개의 소단원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 요렇게 출제가 되나 보다. 몇 개 정도 나온다고요? 10개 정도. 그럼 요거 하나씩 분석하도록 할게요. 자, 섭취 요양보호에 관한 5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건너뛰었어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네,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 번씩 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봐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해요. 그러나 마이너,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일로 넘어오는 거고요. 지금 섭취에서도 예, 살해 예방법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하나를 냈거든요. 풀어보고 또 예, 이야기하죠. 자, 36번 대상자가 식사 도중에 살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이 좋다. 2번 식전에 탄산수를 먹어 식욕을 돋운다. 3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살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죠. 압박하는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조여요. 목이 얼마나 답답한데요. 탄산수 먹으면 식욕을 돋운다. 탄산수가 왜 그럴까요? 이거 침이 발생되는 거죠. 살해가요, 묽은 음식에 잘 걸려요? 걸쭉한 음식에 잘 걸리세요? 네, 묽은 음식이죠. 이유는 아시나요? 왜 묽은 음식에 살해가 잘 걸리나? 수업 시간 들었어야 되는데. 네. 기도가 있고 산소가 들어가는 음식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으면 네 음식물의 살해란 식도로 쑥쑥쑥 넘어가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건 꿀떡해야 넘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기도는 항상 열려 있죠. 그럼 이 기도에 열린 부분으로 되직한 게 잘 넘어갈까요? 묽은 게 잘 넘어갈까요? 당연히 묽은 거죠. 예, 그래서 묽은 거에 살이 잘 걸리는 거예요. 탄산수는 침 발생이 많아요. 침이 많이 나오는 신맛이나 이런 거 먹으시면 살이 잘 걸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3번은 맞고요.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에 깊숙이 넣으시면 콱 국토 발생할 수 있어요.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드시면 안 되죠. 그럼 기도가 열려버려가지고 예, 살에 잘 넘어가니까 앞으로 턱을 당기셔가지고 기도를 좁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입니다. 살해 예방법은요. 네, 못한데 제가 그냥 안 고칠게요. 이거 네, 예전 거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예, 다 오타 나셔도 전체 보시는 분들은 뭐 꼬집지 않아요. 네, 오타쟁입니다, 저. 그냥 문맥의 흐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지. 글씨 가끔 틀려도 네, 봐주시더라고요. 애정 있으신 분들은. 네. 자, 우리가 이 사례라고 하는 게 들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이게 중요해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 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문제씩 꼭 출제해요. 그래서 교재에 228페이지 이런 내용 하죠. 앞으로 숙이고 턱은 당기는 자세로. 의자에 앉을 수 없다면 윗부분을 높여서 똑같이 턱을 당기는 자세. 예. 그래야 기도가 좁아져서 살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나왔죠. 압박하지 않는 옷. 그 다음에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예, 너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러면 뭐 비스켓, 마른 음식 이런 거 먹는다. 아예 목이 막 이렇게 막혀서 안 돼요. 그래서 국이나 물차 같은 걸로 먼저 축이고 먹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둔다는 거죠. 다 드셨는지 확인하시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살짝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탄산수 나왔잖아요. 그거 228페이지에 참고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분이 적고 수분이 적은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에 걸릴 수 있다. 탄산수 시큼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예, 약간 그런 맛이 나게끔 하는 거. 예,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37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2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5번 의식이 없으니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자, 경관 영향 돕기. 예,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가던 해는 거의 없었어요. 구토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도를 빨리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되고 멈춰야죠. 네. 얼른 지금 주입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네, 멈추고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이런 무서운 상황이에요. 잠그셔야죠. 그렇죠? 대상자가 토하거나 현세증이 나타나면 비위관부터 잠그고 이런 말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영양의 주머니는 아하 1일 1회 씻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침 먹은 그릇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거 똑같아요. 예, 설거지 바로바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매번 먹고 싸는 건 매번이라고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이동변기통, 예, 위관영양 주머니 얘네는 매번 세척. 그럼 1일에 세척하는 거 뭐 있어요?
흡인병. 네, 제가 늘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3번은 맞고 4번은 뭐냐면 위장 높이와 같게 하시면 안 돼요. 중력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높이 올려줘야죠. 그래야지만 위에서 아래로 네, 자연스럽게 중력에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높이가 지금 안 맞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의식이 없으니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아, 이 의식이 없어도 시작과 끝은 알려주셔야죠. 왜? 청각 기능은 남아 있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매번 나오니까 지금 요런 문장을 썼으면요. 다음번에는 이런 문장 아닌 걸로 5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의 문제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관 영역에서 매번 나오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어도 이걸 썼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다음 시간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거 쓰는 거죠. 예. 아까 구토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죠? 그럼 비관을 잠궈라. 이렇게 했죠? 예. 이거 썼으면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 쓰면 되죠. 천천히 주입하면 상할 수 있어요. 너무 진한 농도로 주입을 하면 예, 설사나 탈수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거 있잖아요. 우리 단골로 아는 거. 1분에 50cc 이상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 안에서 문장을 요번에 썼던 문장 빼고 다음 시험에는 다른 문장 내고 예, 이래서 전체 내용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번 문장에 요번 시험에 썼던 문장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의 예, 이 위관 영양의 내용의 스토리가 어떤 건가? 거기서 이런 문장은 썼으니까 안 쓸 거야. 그럼 안 썼던 문장에서 뽑아볼까? 이 정도는 하셔야 문제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고 틀리고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풀이를 보실 때 문제만 풀고 끝나는 건 별로 도움 안 돼요. 이렇게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인 거죠. 다음 갑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나왔던 거에서 썼던 문항이 뭐가 있냐.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영양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빼요, 그럼 다음 시험에. 그럼 이런 건 나겠죠. 따뜻하게. 체온에 일정하게 따뜻하게 해라. 그 다음에 토하거나 성실증이 나타나면 아까 나왔잖아요. 네, 얘도 나왔으니까 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주입하고 나서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는 앉아 있도록 합니다. 주입 후에 바로 눕힌다. 이런 거 나오면. 예, 그러면 그거 문장 이걸 바꾸면서 오답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거 있죠? 빠졌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밀어넣거나 삽입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럼 보기에 이런 문장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장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봐서 압니다. 480문제 눈 빠지게 만들어 봤거든요. 예, 결국 저도 만드는 건 뭐냐면 앞에서 내지 않았던 문장을 5개를 만들어서 예, 한 문제 만들고 한 문제 만들고 똑같습니다. 저도 저작권 보호법에 걸리면 안 돼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다 예, 걸러내서 예, 기존에 없던 문장을 살짝살짝 바꾸는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거든요. 출제위원회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보니까 출제위원회 의도가 훨씬 더 잘 파악이 돼요. 그게 저한테는 일단 장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 노하우도 살짝 전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차가우면요, 통증 유발돼요. 이런 내용 없었어요. 문제 푸는데. 이런 것도 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갑시다. 자, 다음이요. 38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탁한 약물을 흔들어 사용한다. 2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3번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넣는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번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지금 약물로 넘어간 거죠? 네, 우리 약물 종류 엄청 많아요. 경구약의 전체를 다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경구약. 경구약에 들어가는 게 예, 가루약, 알약, 물약 전체를 다 묻는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뺐죠. 네, 그 중에서 예, 가루약, 알약, 물약 중에서 물약에 대한 분석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물약 냈으면 이번에 가루약 내고 가루약 냈으면 네, 그 다음에는 알약 내고 그 다음에 그냥 한눈 다 합쳐버린 문제 내볼까? 이렇게 하면 또 다 합쳐서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틀린 문항은 혼탁한 약물은 네, 사용하시면 안 되죠? 버리셔야 돼요, 이거. 네, 변한 거예요.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주셔야 돼요.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르시면 안 되잖아.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을 따라주셔야 되죠. 네, 뚜껑 안쪽이 아래로 가면 안 되죠. 위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고 손으로 병 입고 닦으면 어떡해요. 예, 여기 이 닦으면 안 돼요. 이거 병뚜껑을 예, 손으로 닦으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깨끗한 뭐 생리식염수나 뭐 이런 꺼즈나 이런 걸 닦아주셔야죠. 예, 5번은 당연히 맞고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찾아보실래요?
지금 물약에 관한 문제를 또 낸다고 출제위원이 또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 썼죠? 요것도 썼죠? 네, 요런 거 안 썼죠? 혼탁하면 버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는 모든 약병들은 다 흔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거 왜인 줄 아시나요? 위아래 농도.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래가 농도 양이 다르죠? 그래서 위아래 농도 맞추려고 흔들어 쓰는 거예요. 요런 건 아까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종이 수건을 닦거라라고 했던 부분은 나왔었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 병의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사용해서 놓는다.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기존에 썼던 문제라면 아닌 거를 출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39번입니다. 파킨슨 대상자의 알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2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3번.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준다. 4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어 복용한다. 5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서 한 번에 준다. 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일단은 알약에 집중하시면 돼요. 파킨슨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어요. 이제 파킨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안정시 떨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니까 직접 입안에 넣어주셔라. 자, 나머지는 파킨슨의 증상을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예, 안 돼요. 그냥 막 쪼개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쪼개거나 갈아버리거나 안 되잖아요. 손으로 만진 약 다시 넣으면 안 되죠. 세균 덩어리. 아니 또 왜 처방약과 비처방약 섞어주세요. 혼나야지 의사 선생님한테. 예,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알약에 관한 아까는 물약이었고 지금은 알약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안 나왔던 거 뭘까요? 여기 있죠, 가루약. 물약, 알약? 그럼 가루약 안 나왔네.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오죠, 숟가락.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여가지고 투약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용량이 적을 때는 물약과 같이 바늘 제거한 주사기로. 예. 여기 나머지는 아까 다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4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둔다.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번 점적 전의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구약 다음에 제가 하나 패스한 게 있어요. 안약. 안약도 두 가지죠? 네, 물약으로 된 거와 연고로 된 거. 그것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기억 냈으면 다음에는 안약, 안연고 낼 수 있어요. 고민했어요. 뭘 가지고 올까? 왜냐면 40회 기출문제에 오전에서는 기억 문제면 오후에서는 안약 문제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전 후 시험 보면 정말 예상하기 더 힘들다고. 왜? 오전에 안 낸 거 오후에 내면 되고요. 오후에 안 나는 거 오전에 내면 돼요. 출제원이 힘들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해보고 분석해보니까 출제원이 들으면 뭐 출제원이 제 거 듣진 않겠지만 하나도 안 힘들으시겠어요. 근데 왜? 아니 막 겹쳐내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8개면 4개 빼, 4개 빼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어질 것 같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귀약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약을 점적할 때요. 예, 이게 보시면 어디다가 약을 넣어줘야지만 이거 맞는 거예요? 응. 저 이거 보고 사실은 귓구멍 중앙에다가 와, 귓구멍 중앙에다가 약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출까? 네. 잘 흘러가도록 맞춰주시면 중앙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좀, 네,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약물은 햇볕이 드는 곳에? 아니요, 햇빛 쬐는 데 변질돼요. 그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솜, 하루 동안 끼워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난리 납니다. 그럼 얼마나 끼워두는지 아세요? 15분에서 20분. 하루가 아니라 네,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끼워두는 거죠. 후 하방 아니잖아요. 후 상방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아니고도 나왔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이게 따뜻하게 해서 손에 쥐고 체온의 온도로 하든지 아니면 온수에 살짝 담그든지. 왜요? 이런 이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참고있죠.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이, 안쪽 깊은 곳에 내이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나 어지러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병의 온도를 예, 좀 따뜻하게 유지해서 예, 투약해라.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왜? 지금 여기 문항지가 안 나온 문항지는 제가 귀약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문항지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그냥 가기 아쉽다. 왜요? 기약을 냈지만, 네, 오전에 기약이면 오후는 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이게 이제 뭐 저랑 하는 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도 살짝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항상 만약에 내가 출제원이라면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 좀 고민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그네들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내봐. 무슨 문제 낼 건데 기약 냈어? 그럼 다음 안약 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안약에서 예, 안쪽에서 바꿔주고 닦아줍니다. 아래 눈꺼풀 하안검에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결막량이 노출되는 중앙이나 외측에서 1, 2cm 높이에서 점적합니다. 비로간을 눌러주고 코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안약에 물로 되어 있는 거를 예, 투약할 때 주의사항들의 문장들이에요. 예,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41번 문제 풀어볼게요. 좀 더블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분명히 누른 것 같은데 플레이가 안 돼서, 뭐, 두 번 풀면 두 번 보죠, 뭐. 자, 41번. 휠체어를 탄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팔을 대상자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2번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5번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변기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네, 여기 또 하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5번 문항 때문인 거죠. 왼쪽 편마비. 양팔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겨드랑이에 넣어서 감싸라고 했죠. 두 발이 바닥에 닿으셔야지. 네, 그 다음에 왼쪽 다리 힘을, 왼쪽 편마비인데 왼쪽 다리 힘 주면 못 줘요. 왼쪽 편마비인데 왼쪽 손을 잡을 수 없죠. 네, 요거 한번 알고 계시면 따닥, 따닥, 오답인 거 금방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자, 42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해서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3번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을 덮어준다. 4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죠. 침상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대상자의 둔부 아래 방수포로 깐다. 이거 맞고요. 아니, 스크린 치신 상태에서 옷을 입혀주셔야지. 스크린을 치고 옷을 입히시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바지를 내린 후에 혼입을 덮어준다? 아니, 또 바뀌었네요? 혼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리셔야지. 바지 내리고 혼이불 덮으시면 다 맞잖아요.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라, 이거는 배설이 잘 안 됐을 때 물 내려가는 소리나 막 이런 소리 있죠. 또는 이제 막 타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튀는 그 소변 소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면, 예, 밑에 휴지를 깔거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가 아니죠.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게 하셔서 변기를 데워주는 거고, 예, 협조가 불가능할 때 옆으로 누워서 배변을 보실 수 있게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도요, 문장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문장들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배설시 소리 나는 것에 부담이 되니까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놔라. 이런 내용들. 거기서 사실은 4번 문제의 문장을 뺀 거거든요. 또 하나는 따뜻한 변기는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놔라. 왜요? 차가운 변기는 피부에 예,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이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을 좀 출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또 교재에 있는데 문장에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요? 침대. 침대를 올려줘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예, 상체를 좀 상승시키는 자세. 이런 내용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닦아줄 때 물티슈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쓸 수 있고요. 대상자가 원하면
예, 그 화장지나 호출배를 두고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기다린다. 요런 문장들 같은 거 유추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5개가 냈다면 내지 않았던 문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요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4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3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알려준다. 4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을 지지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네, 3번. 이동변기죠? 이동변기, 오른쪽 편마비. 이 2가지 좀 집중하시면 돼요. 등받이 있어야 되겠죠?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고 낮으면 안 돼요. 네, 같은 높이로. 그래야지만 낙상률이 적어지는 거고요. 3번은 맞고요. 아까 나왔죠? 차갑게 하시면 변이가 수축돼요, 오히려.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조를 하실 거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지지하셔야 되죠. 이거 이동변기도 우리 교과서에 여기서 썼던 문장 말고 사용하지 않았던 문장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 책이 옆에 있으니까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8페이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음. 뭐가 있냐? 높이의 높낮이 같게 해라 뭐 이런 거 나왔고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뭐 변기 밑이라고 해야 되는데 변기 앞에 이런 거.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기 점수를 높이고 싶으시면 뭐 하라고요? 표준교재 읽으라고. 왜? 이런 거 틀리는 거잖아요. 변기 밑이 변기 앞으로 바꿨을 때 그 밑이냐 앞이냐 이런 단어를 잘 기억하시려면 답 없어요. 표준교재 많이 읽는 거밖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여기 5개 문장을 뺐다면 표준 교재에서 여기서 빼지 않은 다른 문장의 내용은 뭐야? 이것까지 한번 알고 지나가셔야 다음 문제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 풀이는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밑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냈을 수 있죠. 여긴 없지만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이동변기를 갖다 놓을 때는 마비 쪽에 갖다 놓으시면 안 되잖아. 건강한 쪽에.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에 빈틈없이 붙이든지 각도는 30, 45도 비스듬히 한다든지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배설 중에는 하반신의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줘요. 이런 문장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이동변기의 참고에 248페이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안아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 안아서 옮길 때는요, 각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에 바짝 붙여라. 거기다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이런 오답이고요. 저는 제가 문제 출제할 때 이런 거 다 냈어요. 네, 좀 난이도 있다라고 푸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재수하시면 내년에 CBT 시험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10월 말 정도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 홈페이지가 다 올라가거든요, 문제가요. 그때 이제 활성화되면 제 블로그에도 링크 주소를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김 교수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 출제하는 거야? 이런 거 맛보기 하고 싶으시면 거기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 만들지 마세요. 재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통과합시다. 그냥 여담을 했던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4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1번,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4번, 움직임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5번,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2번이에요. 몇 번 실금했다고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시면 전혀 안 되죠. 그게 뭐냐. 그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배설하는 습관 자체가 악화될 수 있어요. 의존성이 막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몇 번 실금했다고 바로 채우시면 안 돼요. 이유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왜? 교과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거든요. 그게 꼬갈아두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어디 있냐고요? 249페이지. 네, 저랑 문제풀이 하실 때 표준교재 옆에 놓고 하시면 빨리빨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서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위해서 낸 거예요. 많이 냅니다, 이런 거. 본문에
그러니까 본문에서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초창기 다 끝났고요. 지금은 참고 꼭 알아두기 이런 구석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런 문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알아두기도 보고 가셔야 돼요. 아유, 또 잔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교재 많이 읽으시라고요. 이거 표준교재 아니고 어디서 봐요? 다른 데 못 봐요, 이거요. 네, 그 구석에 있는 꼭 알아두기 요런 거 한 번씩 네, 저랑 문제풀이 할 때 놓치지 말고 짚고 읽어 가시면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도록 하죠. 다음이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유치도뇨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볼록해요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2번 도뇨관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번 소변의 양과 색깔을 30분마다 확인한다. 4번 차가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번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뭐 단골 문제죠. 유치도뇨가. 네, 기본이죠. 예. 어렵지 않게 다 푸셨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됐다면, 만약 유치도뇨관에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아닌 다른 문항을 쓰면 뭘 쓸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긴 없지만, 높이 있죠, 높이.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셔야 돼요.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니까 감염의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량과 색깔은 몇 시간마다? 두세 시간마다. 30분마다 볼 필요가 없어요. 30분마다 쳐다보고 계시면 오줌 안 나와요. 두세 시간 사이에 꽉 차서 이제 소변이 배출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하는 것은 연결관이 꺾였거나 눌려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꼬이거나 막혔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도뇨관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로 움직일 수 있죠? 보행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권장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억지로 잡아 빼면 강제로 빼면 어떻게 돼요? 요도 점막 손상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비우실 때 밑에 있는 배출구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았다면 배출구를 반드시 잠그시고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또.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하신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줘야 되는 거 이런 내용도 우리가 놓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기억하시되 자 하나 더 꼭 알아두기 이런 내용 있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 간의 교환, 삽입, 방광세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런 문항까지 한번 다 훑어보시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항은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추출할 수 있나? 예, 김 교수는 여기까지 선생님들하고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네, 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항상 합니다.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글쎄요. 네. 글쎄요. 네, 답답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커리큘럼의 방식이 마음에 드시니까 남아있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예, 제가 하는 방법이 맞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분 듣다 가실 거고, 10분 듣다 가실 거고, 예. 항상 영상에 그리고 보면 지금 5강까지 왔잖아요. 이게 조회수를 보면요. 스타트는 많은데, 이제 한 4강, 5강 되다 보면요.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려요. 못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기도 문제풀이도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한 지부를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이 나오는데 듣다 말았다 끊어졌다 이렇게 가시면 그럼 뭐 어느 세월에 완성도를 맞춰갑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보세요. 지금 이제 5강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6, 7, 8, 9 남아있는 강까지 마무리 강까지 예, 한번 완독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예,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완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 교수 여기까지 합니다. 예, 다음에 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